비도 오는 흐린 날씨에 학부모 교육으로 또 3월에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또 4월이라 분주하신 가운데 시간 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오신 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곧 채워질 텐데요. 낯설고 어색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강의가 시작되면 편하게 앉으시라고 할 테니까요. 잠깐 동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서클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금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옆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때는 바로 보고 앉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하면 뒤로만 가지 마시고요. 편하게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학부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자리가 감사하고 기쁠 때도 많지만 대체로는 버겁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먼저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모님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등 과정만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소개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미랄두레학교 교장 선생님 모셔서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만날 때 이 단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호응. 예, 반응과 다르죠. 이거는 호응이라는 거는 그냥 반응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호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그 8학년 소명 수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8학년 소명 수업을 하는데 그 96개의 형용사 중에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하나 고르는 겁니다. 96개 중에. 그럼 96개 중에 24개를 고르고 10개를 고르고 5개 고르고 마지막 한 개를 골라서 내 이름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럼 96개 중에 골라진 한 개의 형용사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특별한 형용사가 됩니다. 거기에 96개의 형용사가 결코 부정적이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이름 위에 딱 그 형용사 썼을 때 좀 뿌듯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고른 거거든요. 나랑 가장 비슷하다고 한 형용사를 고른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가 8학년 여자아이가 매력 있는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가 매력 있는 이라는 단어를 96개 중에 나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고른 것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를 매력 있다고 얘기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신기원이면 매력 있는 신기원입니다. 느긋한 뭐 김병철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용사랑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그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얘기했죠. 매력 있는 신기원입니다. 딱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애가 큰 목소리로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약간 웃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딱 아니잖아 하는 순간 울기 시작했어요. 여자아이가 아니잖아 했던 애 남자아이. 그래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울 때 나름대로 선생님이 아이가 울 때 어떻게 진행한다 이게 있겠죠. 근데 저는 울 때 울도록 놔둔다 이게 이제 지론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힘드니까 우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야,
센스를 함께 가지신 박수 한번. 네. 혹시 자녀 이름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근데 이게 우는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멈추고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서클을 쫙 만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느낌이 드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는 불편하다 그러고 어떤 애는 기분이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를 쓰지 않는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아니잖아 했던 남자애가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딱 이런 거.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 바로 사과를 했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 나도 깜짝 놀랐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의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클의 힘을 발견한 거죠. 제가 이 아이한테 가서 어떻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얘기로 제가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기도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눴는데 그 아이가 사과하고 이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그 여자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울던 애가 심장이 쫄깃할 정도로 기분이 회복됐다는 표현으로 전 받은 거죠. 이렇게 슬펐다가 또 회복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매력 있는 신기현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제가 이제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소개하면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소개하든지 친구들은 다 같이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호응을 바라지만 누구나 호응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다? 사실 기분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호응을 내가 모두에게 받는다? 이거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한테 이런 호응을 받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까이 있으면 약간 더 이런 부분에 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봄비가 오는 날 아내 되시는 분이 밖에 비가 오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남편 우리 지생 아버님 우리 저기 어머니께서 어머 봄비가 내리네. 뭐라고? 그러네요. 와 박수 한번. 네. 네. 진짜 저렇게 하시나요? 네. 두 분 보기 좋네요. 어쨌든 사실 우리가 이런 반응 넘어서 호응 이런 게 좀 박한 가정, 박한 공동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누가 앞에서 얘기하거나 옆에 분이 얘기할 때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습이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 반응 안 하고 호응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잘하고 호응한다고 느껴도 사실은 괜찮죠. 근데 그게 드러나면 더 괜찮아지는 관계와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고 옆에 있는 분에게 호응으로 격려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4.16이 있고 10주년 세월호 그리고 저희 학교적으로는 4.19가 있습니다. 4.19는 저희 미랄드레학교 설립자이신 정기원 선생님 그리고 1, 2대 교장 선생님이셨던 정기원 선생님이
소천하신 날이고 올해가 2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2주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1주기에는 학교 공동체적으로 추모 예배를 드렸고 이제 2주기부터는 그렇게는 안 하기로 했고 대신 미랄 주간과 미랄 데이를 만들어서 미랄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작은 미랄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시간을 전체 우리 공동체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마 더 미래 지향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번 주간이 미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미랄 둘의 학교 이어서도 그렇지만 이번 주간이 작은 미랄로 사셨던 우리의 선배 교사이자 또 교장 선생님이었던 우리 정결 선생님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미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주간 이런 의미 있는 날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월, 3월, 4월 2월은 전체 교사 3월은 전체 학부모 4월은 과정 학부모님들과 함께 회복적 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이 임미리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저희 학교로서는 소명 과목을 이제 세 번째로 이어서 맡아서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이 회복적 교육과 회복적 정의에 또 관심이 많고 또 배움이 있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소개하고 들어갈 텐데 우리 좀 비도 오니까 좀 신나게 환호하면 좋겠습니다. 임미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교감 선생님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먼저 이 절차를 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자리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광고 5분 생각했다가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늘 메시지가 저한테 너는 회복적이냐.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눈을 딱 뜨자마자 어젯밤에 싸운 신랑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회복적 정의 강의를 하려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안녕을 무시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어요. 저 회복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만나갈 건지 그리고 중등에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요. 이어서 교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좀 낯설고 어려우시죠? 앞에 나름 데코인데 이 테이블 보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서클을 진행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회복적 생활교육 공동체로 살아가는지 한번 잠깐이지만 맛보시라고 제가 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의 하루의 점수를 10점 준다면 부모님 지금 어떤 점수를 스스로에게 줄지 요거는 다는 아니고요. 옆에 분하고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짝지어서 오늘 나의 점수는 몇 점인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큼 하시고 혹시 저 오늘 말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시면 좀 존중해 주셔서 그분 말 안 해도 된다 알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나의 오늘 점수는 몇 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세요. 그 전에 저는 몇 학년 누구 반 아버지 혹은 어머니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세요.
분들한테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 주제가 있어서 이제 조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내가 들은 이 사람의 점수와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생각해 주세요.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돼요. 길게 말이 아니고 한마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격려를 혹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셔도 좋고 혹은 10점이다 그러면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너 그대가 10점인데 너무 배가 아픕니다가 아니라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생각한 한마디를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격려의 마음으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격려의 얘기가 많이 길어져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제가 4월에 생일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4월에 생일입니다. 네, 각 둘에 한 명씩. 4월이 아니다. 그럼 3월입니다. 4월이 없는들 3월 아닌데 손을 안 들고 계시나 혹시 멋있게 가봐요. 4월이신 분 여기 어머님 그리고 하은이 어머님 4월 그리고 또 혹시 4월이신 분 둘에 아님 3월이신 분 계신가요? 3월. 네, 저기는 하은이 어머니 계셔서 3월이신 분 계신가요? 뒤에 둘에 아닌가요? 3월. 그럼 2월 가겠습니다. 2월 없나요? 혹은 5월 이제 저 이쪽 둘에 손 안 들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더 가겠습니다. 6월 혹시 부모님들 중에 다 여름에 태어나셨나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기 둘에랑 저 끝 둘에는요. 머리가 가장 짧으신 분이 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4월 생일이신 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혹은 3월까지도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둘에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아니, 제가 1, 2, 3, 4, 5월 중에 생일이 없으신가요? 6월까지 가겠습니다. 6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둘에 6월까지 생일이 없으신가요? 1, 2, 3, 4, 5, 6월까지. 네, 혹은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한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할까요? 그렇군요. 7월 가겠습니다. 7월. 아무도 상반기에 태어나신 분이 없는 진짜인가요? 확인 들어갈까요? 네. 그럼 이래 아버님 쓰고 좀 해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익숙한 분이 아버님 잠깐 일어나서 그 둘에 보면요 복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끝둘에는 노란 보자기 있죠. 그거를 주워주세요. 네. 이분들에게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토킹 피스로 이제 앉으셔도 돼요. 토킹 피스로 사용하는데요. 그 안에는 홍삼 캔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지만 피로를 좀 풀어드리고 부모님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일본 친구들 왔을 때 선물 주려고 샀다가 못 주고 남은 거를 제가 이때다 하면서 가져왔고요. 그게 토킹 피스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마이크처럼 내게 왔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그냥 옆 친구에게 넘기면 되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질문도 안 되고요. 그 호응 아까 말씀하신 리액션은 가능하지만 그 반응하면서 아니잖아 이런 얘기나 혹은 질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아가도록 그 서클이거든요. 왜 회복적 정의에서 서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중심에서 거리가 다 같잖아요. 그래서 각 공동체에 모두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서클이라서 서클로 앉아서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누가 더 나가거나 누가 덜 하지 않는 하나된 공동체 모양을 위해서 서클을 하거든요. 자,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제가 주제를
드릴 텐데, 네, 올해 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서클을 가지신 분부터 말할 거고, 그분의 그 결정으로 오른쪽으로 도냐 왼쪽으로 도냐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 그분께 드리는 선물이지만 하나씩 나누면서 4월에 태어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 한번 박수로 쳐드려요. 네, 이렇게 또 한 번 생일을 축하하고 내가 먹고 넘기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요거는 토킹피스는 가지고 있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안내드렸고요. 앞에 보면 종이가 있고요. 크레파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 한 장씩 가지고 크레파스 하나에다가 올해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되고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적으셔서 이따가 토킹피스를 돌리면서 말할 때 보여주시면서 내가 올해 내 아이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 종이를 그 원 둘레에 지금 조금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로 그 서클을 채워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음악 조금 틀어주시고요. 먼저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크레파스와 종이에다가 한 단어 혹은 그 물건이나 주고 싶은 선물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많은데 누구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중등에 있는 자녀입니다. 중등에 다 있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 적겠습니다. 또 부를 수 없으니 6학년, 9학년이다. 그러면 6학년 얘에게 두고 이것 두 가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하면서 적어보세요. 이 단어만 봐도 벌써 울컥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전해져서 사실 교사인 저희는 이 자리가 무겁거든요. 이제 토킹피스 가지신 분이 다 준비가 되셨으면 상황을 보시고 본인 먼저 나눠주시고 사탕 하나 꺼내 드시고 옆으로 토킹피스 돌리면서 다 나눈 나의 선물은 앞에 원에다가 두시면 돼요. 다 볼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 각 그 토킹피스를 가지신 분이 말할 것 혹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고 싶다면 그냥 넘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질문하거나 다른 큰 반응이 아니라 까지는 좋지만 더 이상 말을 덧붙여서 그분의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좋겠지만 2분 내로 마무리를 할 테니 네,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눈 둘에는 우리가 함께 나눠서 올해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들을 한번 원안에 있는 걸 보시면서 아, 이게 내 아이는 아니지만 여기 모여 있는 아이들이 올해 꼭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진 좀 한 번씩 다 찍어주세요. 아 저기 원. 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두레가 저기 두레 말고 또 있으신가요? 이제 서클은 마무리되면요. 다른 이제 서클로 나눌 이야기 없기 때문에 의자를 돌려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네. 부모님도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똑같은 여유지만 부모님들에 따라 어떤 여유인지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 약속을 정할 때도 우리 서로 존중하자 했는데 모두가 생각하는 존중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서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너가 생각한 존중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각자 경험했던 존중의 경험이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나눈 다음 그럼 우리의 약속을 존중이라고 할지 배려라고 할지 단어의 차이지만 그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 경험들을 했어요. 너무 단순한 우리의 약속이지만 예를 들어 배려했다. 그러면 배려에 대한 생각을 다 나눈 다음에 우리의 약속은 배려야 라고 하는 거랑 우리는 올해부터 배려할 거야. 지금부터 배려 시작하고 배려하는 거랑은 한 해가 지나는 동안 배려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클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그거고 부모님들도 보셔서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가진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같은 내용일지라도 이유는 다 다르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썩 안 치우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주셔도 돼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이는 얘가 왜 안 될까요? 네, 뒤에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얘가 말을 안 들어서. 네, 여기는요.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미랄둘의 핵심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나눴던 얘기였고요. 이 스티커는 모두가 다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서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마지막에 남았던 6개의 가장 공유하는 내 마음에 가장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의 스티커를 다 붙여서 나왔던 6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서클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과 핵심 가치를 정하거든요. 그때 나왔던 단어들이 회복, 소명, 하나님 나라, 공동체, 존중, 성장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또 질문하고 넌 존중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성장이 뭡니까? 이래서 나온 결과들이라 사실 되게 귀한 거였거든요. 저희의 6가지 핵심 가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어,
저희가 아이들을 만날 때 갈등을 마주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갈등을 겪는 아이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그 진실입니다. 지난달에 오셨던 그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한데, 우리가 갈등은 늘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안 만들면 되지, 그런 상황을 없애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역대 갈등이 없었던,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 없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였는데, 이유는 학교를 안 나와서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수업하는 바람에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 이런 해가 있었다 했더니 참았던 갈등들이 그 등교와 동시에 2022년부터 막 빵빵빵 터지기 시작했다고 전 들었고, 감사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갈등이 많았던 해에 제가 셋째를 낳고 휴직 중이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갈등이 더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그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은 기회라는 이것도 저는 진심인데요. 왜냐하면 수업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제 오늘 좀 집중이 안 되는데 라고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사니까 앞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야, 너 마치고 남아, 이제 이렇게 되죠. 집중을 하도 못하니까. 근데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이라 마치고 한 학생을 남겨서 너 앉아봐 했는데, 얘가 그때 딱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얘가. 그래서 딱 앉자마자 혼날 줄 알았던 얘한테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이 빵 이렇게 터지는 걸 발견하고는, 아, 갈등이 보이는 것,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다 담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가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걸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눈에 자꾸 거슬린다. 그럼 쟤좀 갈등이 일어나서 나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막 욕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너희를 다 만나고 싶어 이랬더니 네?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심이 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위험한 아이는 자기의 문제를 잘 가려서 드러내지 않는 아이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드러나는 아이가 있고 좀 이렇게 잘 감추는 아이가 있어서, 저게 보이는 그 초점을 딱 그때를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걸려라, 내 눈에 걸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애들의 갈등이나 모습에 문제가 드러나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갈등을 다루기 좋은 때냐면요, 처음에 기미가 보일 때는 사실 건드리면 여드름이 덜 아물었는데 터트리는 것 같은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의 갈등을 가장 다루기 좋은 때가 있어서 눈에 딱 드러나서 처음 다퉜을 때라던가, 뭔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두가 보이는 데서 자기가 이 약속을 어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그때가 저는 가장 갈등을 다루기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그거 넘어가도 사실은 너무 복잡해진 관계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갈등이 절정에 달하기 전 한 70%대, 그때 이제 좋은 때다, 잘 왔다, 이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정말 성장에 좋은 기회다. 그리고 실제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다루고 만났던 애들이 그 뒤에 수업에서 보이는 반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얘기해서 걔가 한참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뒤에 얘는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더라고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지적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얘 얘기를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한데 이건 애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사실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교사야 이 마음으로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고 자연스럽지 못해서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 말은 저렇게 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아, 당신부터 회복해서 이 마음이 속에 있을걸요. 그래서 인정하고, 선생님 실수했다, 미안하다, 나도 그랬어, 이 얘기가 애들은 똑바로 해야지, 학생은 잘해야 돼 라는 얘기보다 야 나도 너 때 그랬어, 그럼 막 또 얘기가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이게 우리의 기본 밭이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갈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세 가지의 바탕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갈등을 회복하는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요 거기에 쫓아가게 돼서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갈등을 회복하는 일은 20%만 에너지를 쓰고 그 이전에 더 많은 에너지, 제가 80이라고 썼는데요. 80%의 에너지는 사실 공동체 세우는 데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갈등은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갈등이 터지면 그때 회복해야지 하다 보면 계속 그걸로 바빠지기 시작하고 쫓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랄드래교 중등 공동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세우는 데 들이는 에너지와 쏟는 시간들이에요. 거기에 진심이니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갈등이 드러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절차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는 갈등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혹은 갈등이 드러났다 해도 여기까지 절차가 진행되진 않게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바랬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오는 아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도 사실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오해가 조금 줄고 선생님이 우리 애를 혹은 좀 억울하게 하지 않나라는 의심과 불안함에서 좀 해소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부모님 여기 보내신 부모님들의 그리고 또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다른 반들 보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등, 고등 같이 하는 자치회 아시죠? 우리 학교의 자랑이기도 한데 그들이 이제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중등 과정 전체 모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 이것이 또 우리 공동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급받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 그것들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공동체 세우는데 우리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갈등은 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시죠? 산책 간 거예요. 그 숲속 산책 시간에 산책 가서 사진 같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서 못 온 친구 때문에 선생님 이 사진을 줄까 말까 망설이셨대요.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 빠지면 선생님들이 이 사진 안 쓰세요. 사실은 얘가 없어서 얘가 서운할까봐 그만큼 마음을 쓰고 이건 산책 시간이고요. 생일일 때 주의 생일이었나봐요. 생일날 이제 친구들이 같이 생일 파티 준비하는 거 이제 각 반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6학년 현주반이었고요. 그다음 요거는 6학년 동해반인데요. 볼링장을 가셨어요. 선생님 애들 데리고 가서 다행히 애들이 다 100점을 넘었는데 이유가 가드가 있었대요. 그래서 즐겁게 볼링을 쳤습니다. 아주 신나게 볼링을 치고 선생님들이 다 데려다 주시고 그랬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저기도 이제 산책했던 시간입니다. 6학년은 산책 시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좀 컸죠. 분위기가 다르죠. 벚꽃놀이 간 사진입니다. 다 지금 올해 일어난 일들이고요. 3월, 4월에 수고한 것 중에 제가 2장만 뽑아주세요 했더니 2장 주신 분들은 그냥 순종하신 분들이고요. 더 많아서 막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자르거나 편집했습니다. 네, 여기 버스 정류장과 그리고 벚꽃 밑에서 함께 찍은 사진 영초반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보이시죠? 이렇게 공동체 자유로움입니다. 여기도 7학년 현승반 네, 벚꽃놀이 한 사진이고요. 네. 8학년 벚꽃놀이도 했고 저기는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 때 각 반에서 입장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각 반에 반티 맞추는 거 알고 계시죠? 반티 맞추고 입장식 춤추는 거 맨날 늦게 오잖아요, 애들.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아닌데 사진 저때 찍혀서 그런 겁니다. 이게 8학년 미연반이었고요. 그다음 또 역시 입장식 준비하고 있고 춤추고 있죠, 애들이. 그렇게 이제 같이 뭔가를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사실 여기다 쏟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벚꽃놀이 딱 마침 벚꽃이 흩날려서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해고 했더니 아니 마침 딱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러셨다고 정직반이고요. 그다음 대학생 같지 않아요? 좀 느낌이 지금 차례대로 6, 7, 8, 9 올라가는데 얘들은 지금 그 짧은 시간 5, 6교시 때 어디 갈래 했더니 뚝섬 가겠다. 그래서 9학년들은 뚝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지금 IM 그라운드를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혜롭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짧은 시간 어린이 대공원에서 놀이기구 탄 그래서 이게 사실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신나서 어린이보다 더 어린이처럼 어린이 대공원을 즐긴 청소년들 9학년 윤지만입니다. 네, 이 반별로 지금 3, 4월에 활동한 거고요. 앞으로 더 많아서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치회 모임입니다.
제가 사실 자치회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바탕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되고 있었는데 자치회가 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제가 자치회 하고 계시는 윤주쌤한테 사진을 부탁드렸어요. 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 중등 공동체, 고등 공동체, 우리 미랄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기도 모임하는 모습이에요. 중등도 있고 고등도 같이 섞여 있어서요. 다 같이 이제 뭐 행사 기획부, 그다음 뭐 영상 홍보하는 부, 그리고 또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신앙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기획한 첫 번째가 이제 칠판 꾸미기였어요. 그래서 1등한 영초반 기쁘셨죠. 그 칠판 꾸미기를 하는데 애들이 기획한 거죠. 반에서 교실에서 짧은 시간 또 애들이 뭘 하면 좋을까? 아, 칠판을 예쁘게 꾸며서 제일 잘 꾸민 애들한테 투표해서 상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꾸미고 있고 저쪽 반은 영초반, 이쪽 반은 현주반이었어요. 두 개만 지금 됐는데 승리는 영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식 바구니를 선물로 받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밀방울 키우기라고 환경 배움 주간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각 반에 씨앗을 줍니다. 토마토 씨앗 모종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각 반에 자기들만의 이름을 지어줘요. 멋쟁이 토마토, 뭐 찰스 프로, 뭐 루이 14세 어쩌고저쩌고 엄청 길게 토마토. 그리고 저희 중등에 있는 선생님이 키우는 토마토는 중보기도인데요. 중등 과정이 보듬고 기도하는 도마도라고 중등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오늘 애들이 새싹이 났어요 하고 우리 반 그 씨앗이 난 걸 가지고 자랑하고 너희 반 몇 개야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막 예쁜 말 해주고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토마토 잘라라고 얘기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이거는 7월 달에요. 가장 많이 토마토를 맺은 반에게 시상을 해요. 그래서 네, 과연 토마토로 갈등이 될지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등 전체 행사인데요. 중고등 함께한 미드 하이라이트는 참여해 보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기는 미드 하이라이트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전날 하는 밴드부. 애들이 밴드도 학년 나눠가지고 여기는 좀 자발적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반 모두가 참여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부스도 내가 만든 거 판매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부하고 하는 게 우리의 문화처럼 이제 돼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팔았는데 왜 내야 돼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기부가 너무 자연스럽게 네 하고 이렇게 떼어주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실에 다 붙어있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부모님들, 학생들, 교사 대표가 모여서 함께 정한 우리의 규칙처럼 돼 있고요. 더 자세한 거는 1조 1항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제가 너무 딱딱하고 애들이 다 읽지 않을 것 같아서 보기 좋도록 주로 자주 어기는 약속들을 여기다가 모아서 각 반에 한 장씩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안내드리면 씻어라 좀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씻어라 얘기고요. 여기 그거고 옷 그냥 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가 아니라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를 가꾸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약속의 기준은 건강과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가장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지마라고 할 때는 경계가 되고 애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선생님도 눈여겨보게 되고 너 이거 어겼지 너 이리 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서로에게 피하기만 하는 길 만들고 싶지 지키고 싶은 약속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약속들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실내화를 두고 오면 교사용 실내화 어머님들 신고 있는 신발들 애들이 자주 신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신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안 신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실내화는 꼭 챙겨서 와야 되고요. 그 다음 화장하는 이제 여학생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저희의 규칙은 톤업 되지 않는 선크림과 립 틴트 아니고 립밤 색깔이 있어도 되는 요렇게 정했어요. 근데 애들이 되는지 모르 엄마가 준 선크림 발랐는지 자꾸 하얘져. 그리고 향이 진해져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우리 딸이 만약에 톤업 선크림을 바른다 그러면 톤업 없는 선크림으로 바꿔주시고요. 립 틴트 아니고 립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립 틴트는요 여기가 말라서 입술이 나중에는 이렇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건강의 이유로 이런 약속들을 생겼어요. 염색은 되지만 탈색은 안 된다. 사실 염색도 머리 두피에 너무 안 좋지만 그래 멋을 내기 위해서 오케이. 하지만 탈색은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피어싱 하고 싶어요. 귀 뚫는 거 되지만 피어싱은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정했고 나를 상하게 하는 행동 하지 않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약속인지 보여드릴게요. 더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중등 그 규칙이 딱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흡연, 음주, 탈색, 피어싱, 문신, 자해 하지 않기. 네, 요건 약속으로 정했고 조기 밑에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너희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상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를 아파하시는 거야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마음을 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약속. 우리는 이성교제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성교제를 하고서 잘 되면 결혼하면 너무 좋겠는데 얘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 다른 갈등이 생기거나 둘이 헤어졌거나 할 때 한 사람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성교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이성교제도 아쉽지만 금지입니다. 그랬더니 손 들고 말해요. 1대 다수는 괜찮나요? 1대 1대1 안 된다 했더니 옆 학교 괜찮나요? 교회 오빠 괜찮아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오빠 괜찮은데 너의 공부에 방해가 돼. 그럼 안 돼? 그랬죠. 너무 전화 통화 오래 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늦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약속들을 어기는 친구가 있잖아요. 잘 지날 수 있지만 휴대폰도 사용하고 걸리게 되면 일주일이 압수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사용하고 싶을 때는 교무실에 오거나 선생님 보는 앞에서 전화하는 것. 근데 이제 막 시계 보다가 선생님 알람 맞추다가 걸렸어요. 이래서 막 일주일 압수되면 막 그때부터는 선생님 제도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주일에서 2주가 되고 이제 한 주씩 늘어나거든요. 우리 아들이 통화가 안 된다?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회복적 교육, 생활교육 절차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에너지를 20%만 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수고로 아직 여기에 온 친구들은 없는데요. 오게 되면 먼저는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거나 훈계를 해요.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실내화를 신었을 때 한 번 얘기했어, 2번 얘기해서 3번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4번째 될 때 이게 말이 안 먹힌다 하면 이제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친구와 제가 만나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내화를 계속 신는 이유가 있어요. 급하게 아침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걔가 가지는 사연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공유하고 실내화를 사주게 되거나 그걸 알아주는 게 사실은 애들의 행동에 가장 빠른 회복이 일어나서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확실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자 왔을 땐 그렇게 행동을 수정하면 되지만 둘의 갈등에서 왔을 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함께 다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더 많이 그랬고 덜 그랬다는 게 보이지만 모든 관계에는 갈등에는 이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고 확실하게 가해를 준 친구가 있지만 그 관계 안에는 역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전에 사건이 있었거나 말로 먼저 했거나 하는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는데 사전 서클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각자 만나요. 갈등 있는 두 친구에게 얘를 먼저 만나요. 그래서 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얘도 만나서 얘의 얘기를 듣습니다. 동시에 같이 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지난달에 보셨던 그 회복적 질문을 가진 게 저희는 담쟁이 대화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이를 주고서 적게 해요. 그러고 나서 꼭 합의를 하는 건 얘는 이런 생각이었구나, 너는 이런 생각이었구나. 근데 선생님 볼 때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날래? 라고 둘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케이 할 때 그때 이제 둘이 같이 만나는 게 본서클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아니요, 저는 안 만나고 싶어요 하면 억지로 그 만남을 성사할 수는 없고요. 둘 다 준비가 돼서 네, 만나서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그때 이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부모님께 전화가 갑니다. 이때요. 이때 전화가 왔다. 그러면 여기가 지난 거예요. 담임선생님 3번 얘기했구나. 근데 너가 안 들었구나. 그래서 내게 전화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저만 한 사람이 할 때는 교사도 시선이 내게 익숙하고 편한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교감 선생님, 그다음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그 교과목에 있었던 그 수업에 있었던 목격자 선생님, 그리고 교목 전도사님, 그리고 성찰부 선생님 중에 한 명.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을 가지고 5명, 4명에서 5명이 만납니다. 사실은 이거 만나는 시간 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 가고 나서 모이기도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봐온 이 아이의 다면을 보면서 다각도로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그 오해나 선입견에 대한 풀이와 그걸 가지고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좀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친구들이 이제 본 서클을 갖게 되고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 친구가 지금은 수업보다 이 친구한테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다 하고 났어요. 갈등을 다 회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각자 괜찮아?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라고 이 질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됐어? 사과했어? 끝. 이게 아니라요. 혹시 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라고 할 때 얘가 마음이 꺼리키면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정말 시원할 때는 없어요 라고 하거든요. 둘 다 없어요 라고 할 때 이게 종결이 되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요 라고 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가서 그게 왜 안 풀어졌는지 또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없어요. 이제 이게 종결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위험한 게 다시 둘이 원래대로 친하게 되는 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도 안전하다 여겨지면 회복됐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시 친해지는 건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이루어 가야 할 그 이후의 이야기지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전한 공동체 우리의 최후 목표고요. 여기 이제 공동체 서클은 두 친구가 빠졌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반은 이 친구가 싸운 걸 목격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반에도 서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처럼 원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이 친구들이 다시 들어올 때라던가 이 친구들이 없이 종례를 할 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교실에 친구가 없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너희 마음은 어땠니? 이 친구들이 없는 게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걔네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얘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너 그랬지 너 며칠 뭐 이게 아니라 얘들이 들어와서 안전한 공동체 우리를 다시 받아주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공동체처럼 느끼도록 우리가 받아주자라는 약속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공동체 서클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어떨 때는 이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될 때도 있어서 항상 하진 않고요.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서클을 진행했던 선생님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이 이거를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선생님의 훈계를 건너뛰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이제 훈계로 그치지 않고 바로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오고 그때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거나 관계에 그 복합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들렸을 때 드러났을 때 그다음 이제 성과 관련한 경우 이건 너무 예민하고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담임 선생님의 훈계와 상담이 아니라 바로 건너뛰어서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오고요. 선생님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도 회복적 생활 저랑도 있으면 저도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해야겠죠. 그다음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선생님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할게. 너희가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담임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바로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회복 프로그램 예시인데요. 큐티를 같이 해요. 그런데 1시간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너희가 지금 어긴 약속들이 어떤 성품과 연결이 된 것 같아. 인내라면 인내, 분노면 분노 이렇게 잡아서 그것과 관련한 말씀을 묵상하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이 얘네들한테 벌처럼 될까봐 마음을 쓰여요. 예전에는 필사를 했는데 질려서 성경이 너무 잠언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이거는 아니다. 말씀이 얘네에게 벌처럼 느껴지거나 하기 싫은 숙제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요청드리는 건 얘들이 봤으면 하는 책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 애들이 읽었으면 하는 청소년 그리고 갈등과 관련한 그런 책들을 구비해 놓고 사놓고 얘들은 추천해주고 그리고 봤으면 하는 영화 같은 것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 영화 봤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따가 부모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구비해 놓고 애들에게 읽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 부모님들이 얘 이거 읽혀주십시오라고 하시면 그 숙제로 저희가 얘와 같이 만나거나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상담 여기 2, 3, 4, 5, 6교시에 사실 1대1로 선생님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선순위는
어, 아까 그 회복적 생활교육위원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때 이제 공강이신 선생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시간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프지만 부모님도 편지를 쓰십니다. 그럼 이제 애들하고 그 전에 못 나눴던 얘기들을 나누거나 진심을 알게 되는 시간. 밑에 써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거는 정형화되지 않고요. 그때그때 조금 유동성 있게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어쩌면 그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살아남기 시리즈가 생각나면서 교사도 살아남고 아이도 살아남고 부모님도 살아남게 하면 좋겠다. 첫째는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또 수용 이런 단어로 선물하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용납이 안 되면 사실 빈틈이 생기고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갈등으로 이어지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지만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연습.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이게 걔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이게 이제 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달라서 나도 그래가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이 정도는 저도 용기를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아이의 갈등이 애들만의 갈등이 되면 해결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는요. 애들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끼리 갈등이 생기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의 갈등은 거기서 해결되도록 그냥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은 저희가 누구를 더 억울하게 하거나 누구 편이 되어서 그걸 중지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혹시 그럴 때는 전화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학교에서 다 말 못하고 와서 집에서 저한테는 말했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힌트를 주시면 돼요. 아 얘기를 못했구나. 그러면 다른 선생님 만나서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낼 테지만 그러지 않고 부모님들이 갈등이 되면 양쪽 갈등이 아니라 이게 다각형이 돼서 갈등이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저도 잘 안 됐어요. 이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아이들을 만나다가 휴직하면서 2년을 쉬는 동안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담임 선생님한테요. 이게 안 믿, 우리 아들의 이 상황을 아실까? 막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 오는 부모님들 좀 믿어주시지 하는 마음 가졌으면서 제가 똑같이 전화하면서 선생님 우리 애가 이렇다는 말씀 알고 계셨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의 회복에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더 늦춰지고 내가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니까 얘가 선생님에 대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이렇게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이에게 회복에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학교에 전화 주셔서 이런 데에게 맞나 혹은 저희도 빠뜨리는 게 있을 거니까요. 전화 주시는 건 너무 반갑고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이 절차와 순서와 결정을 기다려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애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내 아이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만 보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 내 아이는 물론 넘어서서 내 옆에 아이 보는 것도 요청드리지만 그걸 넘어서 내 반 이것도 위험하더라고요. 내 반 넘어서 우리 과정 사실 이것도 위험하고요. 우리 학교 사실 이것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라 애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는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학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막 우리 가정 이거는 결국은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좀 회복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미랄둘의 그 부모님의 모습 너무 많지만 한 가지는 그 처음에 간담회 할 때 저희 반이셨던 부모님이 오셨는데
옆에 친구 어머님이 못 오셨어요. 그 못 오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첫날 항상 그렇게 요청드리거든요. 애들 책상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모님이 옆에 안 온 아이 책상에도 손을 얹으시더라고 이렇게. 아, 내 아이 기도해 주는 거 마음 너무 쏟지만 어떻게 손이 저기 뻗어갔을까? 내 아이 줄 거 100이라면 얘한테 50, 50 나눠준 게 아깝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인사이트였어요. 아, 손을 뻗어 부모님 아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아, 이게 결국 이 아이에게도 배움이 되고 얘가 더 잘할 수 있는 넓은 울타리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감히 요청드리면서 네. 그리고 책과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읽으면 좋을 책 혹은 책 말고 다른 활동들 있죠. 저희가 감정 카드, 경력 카드 이런 건 많이 준비해 놓고 애들 만날 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더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안 되는 거라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우리 집에서 이룰 수 있는 회복적 정의는 뭐가 있을까 하고 힌트 드리는 세 가지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걸 책임지게 하는 연습. 이거는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지금은 뭐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선택할 나이가 돼서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지만 숙제를 안 하는 거,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이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훈련할 수 있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연습을 좀 맡겨주세요. 애한테 맡겨주시면서 늦게 일어났어. 엄마 왜 안 깨웠어가 아니라 학교를 네가 일어나서 알람 맞춰서 네가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네, 메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맨날 먹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가 뭐 먹고 싶니? 그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공유하고 상의해서 선택하는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녀가 다투었을 때 이건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들들이 귤 때문에 다퉜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 남은 귤을 가지고 반을 나눴는데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반을 나눠서 하나씩 떼줬죠. 너 하나 너 하나 떼줬는데 제게 더 크다. 아 이거 어떡하지? 다 까서 알갱이를 한 개씩 해줘야 하나? 어떻게 공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공평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 가로? 그렇구나.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셨는데 아 가로로 잘라서 주는 걸로 합시다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크다 작다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가장 공평하고 내가 로버트가 아닌 이상 확실하게 나눠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공정한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너 뭐가 속상했는데 하다 보면 얘는 난 귤 껍질을 내가 까고 싶었단 말이야. 얘는 귤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까고 싶었단 말이야. 얘는 나는 목이 말랐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듣고 나니까 그래 네가 까서 형아 줘라. 이제 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야, 엄마가 어떻게 이게 공정해 나눠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명이서 싸우게 되고 나중엔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실에서도 그렇거든요. 선생님으로 얘기했을 때 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수업할 때 선생님 눈을 안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만날 때 얘기를 나누다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선생님이 제 얘기만 들어줘. 선생님은 제 편이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 복도 지나갈 때 저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은 아파요. 그렇지만 이제 기다리면서 진심이 뭐였는지 알려줄 때가 되면 그때 선생님도 서운했지만 나도 서운하니까 야 나도 서운해 막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도 존중 받고 싶어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지 우리가 심판관이 되면 적이 된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싸우게 된다. 나중에는 삼자대면을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부모는 공정하게 심판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될 테니 얘기를 들어봐주는 거. 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너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하는 자리에 서 주시기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둘은 사실 저보다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하셔서 제가 말하기 부끄러웠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미 잘하고 계신 가정도 있는데요. 우리 집만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밤에 치킨을 시킨다. 이거 너무 단순하고 가볍지만 아까 제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갈등이 줄어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만의 리추얼 만드는 거를 많이 만들어 가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누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어 주더라. 우리는 성탄절날 혹은 우리는 생일날 이런 의식이 있어 우리만의. 우리는 자기 전에 꼭 포옹하고 뽀뽀하고 뭐 이런 의식들을 하나 둘 천천히 일상에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항상 박수 치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요것도요. 이따가 소감 나눌 때 우리 가정만의 리추얼 하고 있는데 추천하고 싶거나 혹은 또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함께 다 같이 그 패들렛 보면서 요거 괜찮네 하면서 또 같이 만들어가는 건강 가정 분위기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저는 나오고요. 이어서 우리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중등 과정 네, 이어서 해주시고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김병철 교감 선생님한테. 네. 너무 충실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5분만 딱 쓰면 될 것 같거든요. 미랄들의 교육 이야기인데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새로 편입한 분들도 있고 편입하신 분들은 또 2월 달에 교육을 또 받기도 했어요. 사실 이 PPT는 외부에 나가실 때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학교를 소개할 때 쓰는 PPT의 일부분이거든요. 넘겨줘 보실래요? 네, 새 파트로 돼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미랄들의 학교는 2011년에 세워졌습니다. 숫자가 써 있죠. 85, 26.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대충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85명의 학생, 26명의 선생님. 요게 2011년에 미랄들의 학교 출발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을지 숫자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학원 건물을 임대해서 사실은 한층 학원 건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는 지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2013년은 바로 이곳 왕자국 마을에 요 미랄들의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숫자 17, 29.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건 뭘까요? 네, 반, 14개 반.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 아픈 숫자긴 한데 17억 29억 4천입니다. 저게 이 학교를 지을 때 들어간 돈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때 가정은 25가정이 저 40억 가까운 돈을 만드셨습니다. 대출을 끼고 물론 만드셨지만 개인적인 대출을 해주시고 전세금 뭐 자기 집 담보대출 해주시고 이래서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만든 거죠. 지금 한 3년 정도 더 지나면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대출하신 돈은 다 이제 갚을 수 있도록 되고 은행 빚만 딱 남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 건물이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이미 이제 저때 대출하신 분들은 이미 다 졸업하고 이제 막 이런 분들이라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가는 분들인데 아직 돈은 여기 묻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사실 미랄둘의 출발 자체가 불가능이었는데 그걸 뚫고 여기까지 출발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저거는 2023년 6월 30일이니까 느낌 딱 오시죠? 학생은 283명이고 교직원 다 합치면 56명의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우리가 하는 교육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 있는 거니 고민 되게 많이 돼요. 제가 좀 아쉬운 건 시간표가 좀 덜 다르다는 거거든요. 시간표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안적인 쪽으로 가 있긴 한데 제가 진취적이거나 리더십이 아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진 않아요. 저는 중도적으로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제가 자리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일반 학교와 시간표가 많이 다르지 않은 게 저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같은 시간표의 과목 특히 뭐 우리말이라 하더라도 사실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말하고는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또 걱정과 염려가 너무 세상이랑 너무 다르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사실 저는 고등만 했고 입시도 했고 학원에도 있었고 과외도 했고 대학에 아주 많은 친구들을 보내봤고 이런 제 경험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고등과정까지를 쭉 다녀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가 좀 더 독특하고 특별한 건가 생각할 때 중등가정은 제가 이제 올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넘겨줘 보실까요?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중에 여행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학교들보다 우리 학교가 훨씬 더 여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들은 약간 시즌제로 모이거나 또는 일부 여행을 프로젝트처럼 기획하는데, 우리는 여행 자체가 약간 생활이거든요. 생활이고 이 생활에 엄청 단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놈이건 아니면 수줍음으로 정말 얼굴이 새빨개지는 애건 오늘 5교시에 초등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애들을 데리고 두레장으로서 앞에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반응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힘들지만 다 해내요. 다, 다 해냅니다. 그리고 그 아시죠? 이렇게 조를 짤 때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애가 너무 잘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아주 기가 막힌 선생님을 안 붙여도 됩니다. 걔는 걔가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얘는 좀 수줍음이 너무 많아. 그럼 여기는 이제 좀 잘 노시는 선생님으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적당하게 운영이 잘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들도 지금 11학년이고 10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저는 이게 너무 뿌듯하고 든든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조사하고 뭐 제시하고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를 제가 고민 안 해도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딱 닦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광화문에 우리가 CTS 저기 부활절 퍼레이드 나갔었잖아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20명 모집한다고 선착순이라 그랬더니 6학년 친구들하고 어쨌든 마음 착한 애들이 신청해줘가지고 제가 마음을 하세요. 내가 부탁했거든요. 야, 우리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을 사준다고 했고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가기 전에 고민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칭을 좀 해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20명을 데리고 광화문에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를 데리고 와서 도농역에서 먹자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날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광화문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애들 왔잖아요. 중등 2학년, 3학년 이렇게 왔는데 걔는 이제 얘기했죠. 야, 우리가 저녁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다. 너 먹고 싶은 데 있냐?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왕서칭. 그래서 걔가 찾았습니다. 삼겹살 무한 리필집이. 이때 뭐야? 야, 시청 앞에 이런 데가 있어? 이때는 거예요. 딱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전화 걸어. 예약해. 띠리리리 전화해가지고 예약하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든든하던지. 제가 그걸 잘 못하는데 알아서 척척 하잖아요. 중학생인데 야, 요거는 우땅지의 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등은 어쨌든 초등, 중등, 고등 모든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학년별 여행이 가장 잘 세팅된 과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초등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주도적으로 여행하기 좀 어렵고, 고등은 또 입시도 있고 자기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든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등은 6학년 때 지리산 가잖아요. 지리산 가고 그 다음에 7학년 때 중국 해외 이동 배워 가죠. 8학년 때 한 달 동안 몽골. 그다음에 9학년 때 제주도인데 요것도 이제 저희 고민 중이긴 해요. 어쨌든 분명하게 이걸 가는데 특징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 9학년만 빼고는 약간 결핍이 있다. 이게 바라고 원하는 여행이 좀 아니에요. 지리산을 왜 가냐고요, 도대체. 지리산을 왜 올라가냐고요. 차 타고 가면 애들 이제 다 차 타고 이동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다 부모님이 다 이제 자가를 운전해서 다 돌아다니는 여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가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걸 애들 이해를 잘 못하죠. 몽골 가면 더 심하거든요. 진짜 완전 심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맨 바닥에 애들을 내팽개쳐 놓고 그냥 가만히. 그리고 제가 늘 이거 말씀드리지만 첫 주에는 아예 단 걸 안 먹여요. 단 걸 입에 대지 못하게 합니다. 밥만 줘요. 밥만. 간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8학년 때는 선배들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막 숨겨갖고 오는다니까. 막 신발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막 양말에다가 이렇게 막 사탕 넣어놓고 막 다 뺏어가지고 못 먹게. 정말 사탕 하나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여기에 달렸어. 그 잘 안 먹는 청포도 왕사탕 주고 막 인기 짱이에요. 이거 오래 먹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여행들이 저희에겐 좀 많고, 물론 그 국제적으로는 한중일 3국 간에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3국 간에 친해지는 것들이 우리 해외 이동 배움에 사실 기저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친구들 오잖아요. 엄청 좋아하고 초등 5학년 때 오는데 우리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럼 일본 애들이랑 친구 되고, 아마 보신 분 있어서 알겠지만 홈스테이를 하시면 그 가정끼리 이제 친구가 되죠. 그럼 일본 자주 여행 가잖아요. 그럼 가면 막 그 집 방문해서 친구네 집 간 것처럼 같이 놀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한중일의 교류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뭔가 결핍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대부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잘 사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끔 심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심하게 잘 사셔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으신 분이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결핍을 얘기하잖아요. 없어봐야 있는 거에 감사함을 안다. 근데 그분들은 아니 있는데 왜 없어을 아니 다 있는데 왜 없어봐야 되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넘겨줘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넘겨줘 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하나 더. 네, 제가 이거를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책에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는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즐겁고 기쁜 일을 찾아가는데 이분은 그거를 쾌락하고 구분했거든요. 쾌락을 즐기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절반을 빼앗아가 버렸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즐거움을 요구함으로써 최고의 즐거움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하셔서 즐거움과 최고의 즐거움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즐거움은 의외의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게 성경적인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내가 이걸 먹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이런 기쁨은 사실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8학년 아이들이 몽골을 갔다 와서 이것을 굉장히 인상 깊어하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15명이 올해는 몽골을 지들끼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왜냐하면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때의 추억을 경험해보러 몽골을 다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애들이 이제 이게 돈 모아가지고 지금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전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냐? 전 여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 거기에 가면 뭔가가 왜 그걸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여행에는 이런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때 특히 학원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물론 한자 더 공부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잠깐 두 칸만 올려줘 보실래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82%가 가정이 자녀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교회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대답하신 거냐면 담임 목사님들을 조사했을 때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받으실 준비가 됐나요?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어떻게 뭐 괜찮으시겠어요? 17%가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가정에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너무 어려서 그래요. 코로나 끝나고 조사했으니까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 청소년들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다 없으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요? 저는 우리 학교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정말 힘써서 가져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신앙교육인데 부모님들 믿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믿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가면 전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들 저는 이 세 영역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교회 가면 교인이고 학교 가면 학생이고 집에 가면 자녀고 이게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공통된 가치관으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답답하려나? 근데 저는 신앙과 삶이 어쨌든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느 한쪽에 이 신앙교육을 떠넘길 수 없어요. 이제는 지금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 하나라도 아이들을 신앙교육에서 놔버리면 아이들은 세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신앙 안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부모님도 가르치고 교사도 가르치고 교역자들, 목사님들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였는데 같이 힘을 보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넘겨주세요.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최초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댁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봄과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봄과 같아서. 오, 저기 한 분 계십니다. 자, 추운 겨울이고 막막하기만 한 삶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봄과 같다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짜 이 혹독한 세상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이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 어리버리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을까 여태까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저 혹독한 겨울을. 그런데 그 겨울에서 살아남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저의 감성적인 교사로서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가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봄처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면 이 겨울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이기는 승리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겨울 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봄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자, 들으시면서 약간 이 프로페셔널한 이 세대에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드릴 거니까 좀 약간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넘겨주시면 네. 다음 좋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자, 저희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부끄러워갖고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서 자, 여기를 딱 비추시면 오늘 학부 교육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다 좀 적어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진 않죠? 자,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하셔서 QR 코드를 하시면 설문이 뜹니다. 자, 그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예. 네, 혹시 QR 코드 안 되시면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밴드에 올린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패들렛에 들어가셔서 반별로 그 밑에 이제 자녀 이름과 자녀 반 그 밑에다가 이름 써주셔서 질문이나 그다음 소감, 그다음 추천하고 싶은 책과 또 리추얼, 그다음 그것도 이것도 다 없으시면 그 반과 미랄들의 공동체에 대한 응원과 축복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힐링이 될지 괴로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해보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마지막으로 좀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 다 훌륭해서 모든 걸 다 잘 처리하지도 못하고요. 아이들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 텐데 우리 각 반에 있는 공동체가 서로의 약점으로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보완되는 그 안전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에서 아이들이 지낼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각 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답고 편안한 즐거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와 부모의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문제점, 부족한 점, 그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사가, 부모가 정말 아이들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빈틈과 상처들이 있고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그 회복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반 공동체를 위하여, 또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위하여,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빈틈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미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각 반에 하나님 모여있는 그 각 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반이,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그 각 반 교실이 하나님 나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눈이, 하나님 교사들의 눈이 아이들, 문제 아이들, 하나님 부족한 그 모습들을 넘어서 그 마음 깊숙이 있는 아픔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해결한 기쁨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만나고 먼저 예수님 만나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워주셨고 연약하지만 또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로 세워주셨사오니 또 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미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며 또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부모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 반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후에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이들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가 모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하나님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 없죠? 5월에는 이제 학부모 교육이 한 달 쉬어가는 시간이고요. 6월 달에 이제 다시 모일 텐데 그때 회복적 생활교육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들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같이 걸어가면 좋은지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7학년 부모님들 계시나요? 7학년 부모님들. 네, 지금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한 5분만 잠깐 남아가지고요. 7학년 부모님들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중국 애들이 지금 이제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들도 마음의 부담이 지금 뭐 장난 아니고 선생님들도 분주하고 제가 볼 때는 그쪽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준비가 힘들어가지고 메일이 계속 늦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남으셔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학부모 교육이 없는 대신에 8학년 부모님들 몽골 간담회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해외 그 문화 교류 그리고 몽골 해외 이동 배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학년에 계시더라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